또 다른 아주 좋은 소식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오늘 나왔습니다. 축구 코치, 고등학교 축구 코치인데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죠. 왜냐하면 경기장에서 게임 끝나고 나면은 항상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선수들까지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청의 교육감이 이거는 학교 정책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지금 사퇴 압력을 받게 되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이슈화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건 부당하다. 학교의 대처는 부당했다. 나는 계속 코치로 일하고 싶다. 소송을 냈고요. 그것이 아주 긴 싸움 끝에 연방대법원까지 오게 됐고,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고등학교 축구 코치 경기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또 한 번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6대3, 역시 보수주의 대법관들이 똘똘 뭉쳤고 진보주의 대법관들이 똘똘 뭉친 결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그거는 수정헌법 제1조,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닐 골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코치의 이름이 조 케네디인데요. 이 조 케네디 코치의 기도는 교육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치가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그 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청이 기독교를 우리 정교로 하겠다, 교육청의 종교로 하겠다라고 정해진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에는 공직자로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공직자 입장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종교적인 특정 종교의 행사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 그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경기장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변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일각에서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벽을 낮추는 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종교와 국가기관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이고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이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것은 그 기독교를 미국 국교로 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부분은 이 정부가 종교로부터 독립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정부 조직이 종교 조직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 로마 시대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상황처럼 잘못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과거 캐톨릭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 조직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권력에 이 종교가 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중세시대 때 이른바 마녀 사냥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면죄부를 판매까지 하고, 결국 그러한 부패로 치달아가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게 벌어져서 이제 개신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정부 조직이 종교에 침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장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의 자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이러한 그 조직과 종교 간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희생당하고 침해당하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이 명쾌한 해석을 저희가 보고 있다.
케네디의 복음주의 기독교 기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과 관련해서 고스워치 대법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판결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모든 종류의 말이나 기도를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불교도인일 수도 있고 이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다원주의 사회다. 이 민주주의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원주의 시스템입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다른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미국 사회입니다. 물론 이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서로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회에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참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사회에서 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고스워치 판사는 베트남전의 항의에서 학생들의 검정색 완장 착용권을 지지한 1969년의 획기적인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런 판결문을 씁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는 교사와 학생에게도 확대된다. 그러면서 누구도 학교 교문에서 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없앨 수는 없다. 네가 발언의 자유가 있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 학교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학교 안에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너는 헌법이 인정하는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없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 개인이 누리는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그건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좌파 대법관인 소토마요로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의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기는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보호하려는 사회의 이익보다 개인이 선택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상대방한테는 종교적인 침해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신론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케네디 코치는 아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말을 내놨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내 동료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 긴 투쟁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치의 대변인은 케네디 코치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코치 생활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학교 측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권한은 있으나 학교 측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케네디를 대변했던 텍사스주 변호단체 First Liberty Institute라는 이 변호단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헌법은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 사적인 종교 표현에 관여할 모든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내가 점심시간에 식사기도했다고 회사에서 어디 식사시간에 줘라 그러면서 뒤통수 맞고 너 해고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이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브레머튼 고등학교에 다녔던 케네디 코치는 미드필드에서 하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패배한 팀을 돌아보는 종교 학교의 축구 코치에 대한 복음주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승리했던 졌던 상관없이 그 경기가 치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승자든 패자든 간에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화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교육청 교육감이 코치의 경기 후 기도가 학교 정책에 위배된다고 말한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소송으로 커지게 됐고요. 몇몇 학생들은
케네디가 기도할 때 같이 동참을 했는데 코치는 학생들한테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였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학생이 그 학교 교장의 아들이었다는데 그가 참 만약에 자기가 그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빠지면 그러면은 다음에 경기에서 뛰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아이들 기도하러 갈 때 나도 같이 기도했다. 나는 무신론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 증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결국 상대방의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코치가 기도하는 건 이거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이런 판례들이 나왔던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이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요즘 연방 대법원이 계속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상당히 기독교 중심적인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혹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미 망가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건국 이념 그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건국의 질서를 다시 되찾기 위한 지금 한 발 한 발 이 초석이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지금 다져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다.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에 낙태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이번 그 축구 코치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이런 판결들이 보수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굉장한 논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말들이 생기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 분열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소재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악용되는 거죠. 이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저희가 볼 때 지금 미국이 필요한 시대 정신에 입각한 옳은 판결들을 지금 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